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은 조금 소름이 돋는 날입니다. 살짝. 오늘 증시는 좋았죠, 여러분? 현재 여러분들 다들 좋은 장을 맞이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 굉장히 예민할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쩌면 진짜 높은 확률로 전 세계 증시에 의도적 거품이 올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인플루언서는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스테파노 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질문 하나 드리고자 합니다. 분할 매수하는 경우 비중은 어느 정도씩 하시는지와 종목 수는 어느 정도 두시는지 궁금합니다. 종목이 10개 이상 되니 집중이 어려운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종목을 몇 종목 가지고 있는지는 몇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전 지금 40종목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분할 매수에 대해서 정답은 없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시도해 봤는데 이제 저한테 맞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3년째 쓰고 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저는 항상 분할 매수를 합니다. 항상 분할 매수를 하고, 자, 예시는 이제 현대위아가 가장 좋죠. 왜냐하면 이건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 정도 선이 오면 20%를 매수하겠다. 이 정도 선이 오면 20%를 매수하겠다. 이 정도 선이 오면 여기 밑에서 40%를 매수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현대위아의 흐름이 안 좋게 바뀌어서 매수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보류하고 있는데 3.19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죠. 그래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다가 제가 생각한 최종 40% 라인이 와서 여기서부터 분할 매수를 시작했어요. 땅땅. 여기서 못 샀죠. 왜냐? 딴 걸 샀거든요.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여기서 사고 이렇게 계획한 분할 매수를 했고, 휠라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제가 이게 고점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얘는 3만원까지 폭락한다. 나는 3만원까지 폭락하면 사겠다라고 했는데 3만원 라인이 왔는데 제가 샀어요. 생각한 라인이 왔잖아요. 샀는데 찝찝했습니다. 흐름이 좀 찝찝했어요. 그래서 그냥 단기 스윙으로 팔아버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생각했던 라인이 왔어요.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좀 2년을 기다렸으니까요. 힐라홀딩스를. 2년을 기다렸다가 매수를 했습니다. 어라? 근데 더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확신했습니다, 사실. 이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 전 코로나 사태로 폭락을 하겠지만, 반드시 반등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어느 누굴 찾아봐도 없어요. 전 이건 계속 제가 10년 동안 계속 얘기할 겁니다. 사람들한테. 자, 그래서 이때 완전 진짜 들어갔죠? 자, 항상 분할 매수합니다, 이렇게. 334로 매수할 때도 있고요. 2대 6으로 매수할 때도 있고요. 55. 반반씩 매수할 때도 있습니다. 자,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그 중에 몇 개를 적었는데요. 저 규칙을 만들어 놓거든요. 분할 매수 종료 후에 상승을 하면 추세 확인 후에 불타게 합니다. 이게 좋은 예시죠. 분할 매수 후에 제가 모든 비중을 못 실었거든요. 이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상승을 지켜보다가 조정을 보이고 추세를 확인한 후에 불타기로 들어갔습니다. 자, 현대위아, 휠라홀딩스. 제가 자신있게 매수를 하고 상승을 지켜본 다음에 조정할 때 또 발바닥 각질을 내름 먹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분할 매수 종료 후에 마이너스 10% 이상 하락하면 손절합니다. 여기서 이 정도 더 하락했으면 손절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정도 더 하락했으면 손절이었습니다. 이거. 계획한 매수 이외에 접근 안 합니다. 예, 제가 계획한 매수만 합니다. 중장기 투자는. 단기 트레이딩은 제가 단기적인 추세를 보고 들어가고요. 중형 캡 이상인 종목은 최소 4천만원 이상 투자합니다. 예,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오늘 진짜 소름이 돋았습니다.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잘 들어보세요. 자, 의도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모습으로 전 보였습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이 예측치를 말씀드릴 때 언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예측치를 보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기관 리포트의 컨센서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잔잔한 파도인데 이렇게 가는데 기관 컨센서스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얘들이 자기들이 프레임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멀쩡한 종목에다가 어닝 서프라이즈, 어닝 쇼크 이딴 프레임을 씌워서 가지고 놉니다. 어느새 그게 자리를 잡아서 사람들이 컨센서스에 대한 얘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과연 어닝 서프라이즈가 뜨느냐 아니면 어닝 쇼크가 뜨느냐 이런 식으로 얘들이 아주 그냥 자리를 잡아버렸어요. 이 기관 리포트 이 완전 사기꾼들이. 자, 그런 상황에서 예측치를 19.7이라고 잡았더라고요. 전 정말 놀랬습니다. 대체 왜 실업률이 나빠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실업률 4월달 실업률 발표 후에 분명히 락다운을 해제했고요. 락다운을 해제하고 경제가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떻게 실업률이 늘어날 수가 있죠? 나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예측치를 저렇게 잡은 걸 보고 좀 이상했어요. 이상했는데, 자, 오늘 지난보다 조금 좋아졌습니다. 조금 좋아졌는데, 이 이상한 예측치를 하나 바둑을 둠으로써 엄청나게 좋아지는 걸로 보이죠? 저는 이게 굉장히 의도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측치를 일부러 낮게 잡고 발표는 기대치를 상회해버리는 어닝 서프라이즈 전략을 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발표 수치를 보고 소름이 확 돋았습니다. 예. 변곡점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예. 만약 개거품이 발생할 거라면 이대로 상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탈할 사람을 이탈시키는 흐름이 나오고 상승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무슨 차트인지 아세요 이게? 잘 보세요. 눈을 크게 뜨고 한 번만 더 보세요. 이게 뭐죠? 예, 비트코인 차트입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인데요. 보시면 아까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근데 가까이 확대해서 보시면 상승과 부침이 있습니다. 상승과 흔들어라 하고 흔들고 부침. 상승 쭉 합니다. 거품 발생하고 있죠. 부침, 상승, 부침, 부침, 부침. 뭐 찌짐도 아니고 부침을 계속 하다가 상승, 완전 개부침, 상승해서 쭉 올라갑니다. 계속 이렇게. 자, 이게 무난하게 상승할 것 같지만 엄청나게 흔들어댑니다. 이때 비트코인이 상승할 때 다들 에잉, 저 거품이네. 에잉, 저 거품이네. 쟤들 다 한강 갈 거야. 근데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죠. 계속 올라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진짜다라고 믿는 순간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내가 거품이라고 회를 찰 때가 아니구나. 투자에 참여를 해야 되는구나라고 눈이 갑자기 흰자가 많아지면서 해가닥 뒤집어지더니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합니다. 고점이었죠. 여러분 얘기죠. 예. 비트코인 투자해서 쪽박 차신 분 많죠. 제 비트코인 썰을 몇 번 풀어드렸죠. 예. 저때 제가 진짜 고점 때 제가 그때 방송을 했으면 지금쯤 저기 KBS 나오고 있을 겁니다. 예. 마치 그 예전에 미네르바처럼. 예, 그건 좋은 사례는 아니에요. 예. 아무튼 그때 제가 사람들한테 절대 비트코인 사지 마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이 발생했죠. 제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 나 리플 샀어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자, 그러면 복귀를 한번 해보시죠. 저는 오늘 복귀를 해봤습니다. 제가 옛날에 무슨 말을 했나. 2019년 9월 3일에 이제 곧 세계시장은 대거품이 생긴다. 10년 만에 부자 기회라는 영상을 찍었죠. 기억나시죠? 이때 댓글이 가관이었죠. 자,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 자, 새해를 열었습니다. 2020년이 상승장인 이후 5가지 코스피가 3천을 간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코로나 사태 전입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영상은 지금 유튜브에서는 지웠습니다. 다른 채널에 있어요. 신종 코로나 사태가 다시 한올 바닥 찬스인가? 라는 영상을 찍었습니다. 이 영상들의 공통적인 내용을 보시면 거품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면 저는 무조건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절대 펀더멘털의 훼손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분명히 반등할 거라고. 예. 10년 만에 잡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진짜. 굉장히 나이스한 포지션에 들어갔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도 댓글을 보면 1500 깰 때부터 굉장히 많은 비중으로 들어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때 들어갈 때 제가 이 글들 예전에 글들을 보면서 한번 캡처를 해보려고 했어요. 그때 비아냥거리는 사람 정말 많았습니다. 진짜. 비아냥거리는 사람 정말 많았고 막 메일로 조롱하는 사람 되게 많았습니다. 넌 정말 뭣도 모르는 놈이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증시라는 게 없어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바닥은 아직 멀었구만. 진짜 이런 놈들이 방송한다고, 개미들 다 죽이는 방송한다고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좀 놀랍게도요. 이 영상들을 다 들어가 봤는데 다시 댓글이 다 사라졌습니다. 본인도 부끄러운 걸 아는 거예요. 그분들 지금 이 방송 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신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진짜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아무튼 예, 의도적인 거품 발생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보는 한국 증시의 바닥이라는 영상 기억나세요? 제가 그때 연휴였나? 그랬습니다. 그때 진짜 제가 이거 3일 내내 만든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영상인 것 같습니다. 거의 회사에서 제가 그 프로페셔널한 보고서를 쓰듯이 여러분들을 위한 그 룩앤필로 만들었어요. 사실 누구를 보고를 하기 위한 양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을 위한 양식으로 만들었죠. 이때 이 장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거기 걸 그대로 붙여놨거든요. 예, 공포에 살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이제껏 전염병이 펀더멘털을 훼손한 적이 없다. 단지 느려졌을 뿐.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여드렸죠. 기억나시죠?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이랬고 지금 2020년 팬데믹 공포 이때 이랬어요. 이때 1400 찍고 이렇게 반등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때 제가 영상을 찍었었는데
예, 지금 어떤가요? 예. 이때였습니다, 영상이. 자, 어떤가요, 지금? 부끄럽지 않으세요? 전 진짜 굉장히, 좀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왠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은 아니지만 제가 한 7년 정도를 꿈꿔오던 장이었습니다. 이런 시장이. 만약에 이런 폭락이 온다면 국가 부도의 날 유아인 뺨 시뻘겋게 때릴 정도로 내가 투자할 자신이 있다. 오기만 해라. 잘 때도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머릿속에서. 이런 장에 와라, 이런 장에 와라, 이런 장에 와라. 왔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로봇처럼 툭툭툭툭 매매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온갖 막 조롱과 비아냥과 막 의심을 품게 하는 댓글을 막 달면서 저도 흔들렸어요.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가? 잠도 안 오더라고요, 갑자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아닌데. 분명히 내가 생각하던 상황인데. 근데 몰라요. 사실 모르면 여기서 뭐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사실 뭐 맞죠? 예. 압니다. 예, 그럴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한번 떨어졌는데 다시 그렇게 떨어지지 말란 법 없습니다. 갑자기 뭐 코로나가 변종이 100개로 막 발생해서 사람들을 막 잡아먹고 갑자기 사람들이 좀비로 바뀌고 서로 뜯어먹기 시작하고 이러면 그렇게 떨어지겠죠. 근데 똑같은 코로나 사태로는 저 1439를 훼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다들 공매도 금지 해제 기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9월 15일이죠. 개거품을 발생한 종목 중심으로 공매도 공격이 이루어질 건 자명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점을 두고 개거품이 발생한 종목들은 매도가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공매도 금지 해제 기간 한 달 전부터 증시는 엄청나게 출렁일 겁니다. 그럼 8월이겠죠. 7월 말부터 왔다리 갔다리 할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 해제 기간이 되면 거품이 꺼질 거다라고 다들 막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렇게 될까요?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전략인데 이거는 공개적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예. 왜냐하면 그렇게 또 얘기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다르게 움직여요. 그러면 제 전략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인 전략이라서 그냥 제가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방법이니까요. 경계를 극대화하긴 해야 됩니다. 지금 경계를 극대화해야 돼요. 저 인버스 추가 매수는 끝냈습니다. 5천 이하가 되면 추가 매수를 고려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전 콧노래를 부를 때 항상 겨울을 준비합니다. 겨울이 오면 전 여름을 준비하고요. 5차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 진짜 용광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증시가. 지금 악재는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고요. 호재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예, 호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코로나 락다운 해제 중이죠. 백신 개발 지금 계속 호재 나오고 있죠. 외국인이 지금 매수로 전환했죠. 치료제 개발 얘기도 계속 나오죠. 확진자 감소세에 진입했죠. 정부의 부양정책 발표하고 있죠. 그린 뉴딜이니 한국판 뉴딜이니 5차 부양정책이니 ECB 유럽 쪽에서 스티뮬러스 플랜을 뿌리니 약간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장중 의무 조심하세요. 이제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상승 변동성이건 하방 변동성이건 굉장히 커질 거예요. 자, 외신입니다. 외신은 뭐 별거 없죠. 페이롤데이에 발표했죠. 19.7이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데요. 완전 개소리였죠. 진짜 저놈들 프레임 만드는 거 장난 아니네요. 진짜 1%밖에 회복이 안 됐는데도 엄청난 호재로 불어넣어 버렸습니다. 진짜 웃긴 거죠. 진짜 나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웃기네 진짜. 그래서 사람들이 또 환호하고 있어요. 진짜 어리벙벙한데. 자, 유로스톡스가 지금 ECB 액션으로 인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펙 쪽에서도 지금 호재가 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동의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감산을 유지하기로. 자, 그리고 스탁이 오픈 하이어 했다. 오일 뉴스로 인해서 하이어 했고, 그 다음에 페이롤 데이에 대한 데이터로 또 하이어 했습니다. 지금 미증시는 강한 반등을 보이고 있고요. 반등이 아니고요.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슬랙이라고 하면 메신저 업체죠. 뭐 브로드컴 같은 애들이 퀘스천 마크가 붙었답니다. 이게 오버테크 밸류에이션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슬랙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아마 수혜를 받았을 겁니다. 원격 근무, 재택 근무 이런 걸로 아마 슬랙 사용률이 굉장히 늘었을 것 같아요. 브로드컴도 뭐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내신입니다. 내신은 뭐가 있었을까요? 지금 정치면을 보면 전부 다 북한 얘기입니다. 이러면 대북주가 별로 안 좋겠네요. 근데 믿고 있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저는 대북주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매수를 시작할 겁니다. 북통일전선부 갈 때까지 가보장 결심, 김여정 조치 지시, 예,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삐라 풀렸다고 서로 막 이 깐나 새끼 이러고 있어요. 자, 미국 5월 실업률이 13.3%로 깜짝 호정 같은 소리 하고 있습니다. 1% 좋아졌어요. 1%. 이 트럼프 대통령 it's great 이러고 있어요. 예, 참 진짜 뭐 그래요. 모양은 똑같은데 얇아서 숨쉬기 더 편한 비말 차단 일회용 마스크 본격 시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냥 뭐 얇은 마스크를 시판했다의 의미를 두기보다는 우리 현재 여러분들은 한 단계 더 생각해 보시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슬슬 더워지죠. 그럼 마스크가 좀 어땠어요? 갑갑했죠.
아씨, 겨울이라서 좀 괜찮았죠. 겨울이라서 마스크 끼는 게 좀 괜찮았습니다. 보온도 되네? 약간 이런 느낌? 방한 마스크도 있잖아요. 근데 슬슬 더워지니까 야, 이렇게 못 살 것 같은데라 생각합니다. 근데 살 거예요. 근데 지금 얇아서 숨쉬기 더 편한 비말 차단 일회용 마스크. 그러니까 점점 더 사람들이 익숙해질 겁니다. 이 상황이. 그러니까 코로나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만약에 신종플루라던가 그다음에 조류 독감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계절성 독감처럼 코로나가 우리랑 같이 살 수도 있어요. 이거 가능성 없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적응한 상태로 원래대로 돌아올 거라는 겁니다. 약간 요런 게 유추가 되더라고요. 한국서 연 3천만 명분 생산 국내 1호 백신 임상 조셉 김 이노비어 대표랍니다. 오늘 이노비어가 진호생명과학 소송 걸었죠. 이 작자가 진짜 아무튼 뭐 그렇답니다. 예, 이런 소식은 그냥 참고 마시고요. 아시아나 채권단이 현산한테 27일까지 답 없으면 계약 파기한다. 이거 잘하면 할 수도 있겠죠. 예.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빨간색 투성입니다. 예, 만들어진 빨간색인 것 같아요. 자, 국내 주요 이벤트를 보시면, 이게 이벤트를 보시면 약간 지금 같은 용광로 같은 상승장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6월 4일에 보이시죠? 드론 교통 관리 기능 촉진하고 신산업 견인에도 앞장선다. 만약에요. 저는 드론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댓글을 보니까 드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저 뉴스가 나올 걸 알았으면 드론 관련주를 미리 매집할 수 있었겠죠? 그것도 6월 1일에. 약간 이런 것들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다음 주 뉴스도 제가 주말에 생산해 내겠습니다. 자, 지금 아스코가 끝났습니다. 아스코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탄생시켰죠. 근데 신라젠 소식이 안 들리더라고요. 아스코에서 신라젠이 발표한다더니 소식이 없습니다. 이제 유럽 류마티스 학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삼바, 셀트리온, 종근당, 기타 등등. 예. 이런 애들이 이제 발표를 하겠죠.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바이오로직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식시장은 이렇게 움직였죠. 더할 나위 없었다. 초반에 뭐 또 다 뒤졌어 라는 흐름을 잠깐 보여줬다가 상승하죠. 이런 흐름은 바뀌지도 않아요. 상승하는 장은 떡잎부터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데일리 상승장은요. 꼭 시초가에 다 뒤질 듯이 깎아 먹더니 올라갑니다. 이거 당연한 거죠. 예. 뭐 외국인 기관이 자산업체입니까? 여러분들 돈 벌려고 해주는 애들이 아니에요. 자기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들이 팔건 사건 사태질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냥 저런 매국노 놈들 이렇게 침 뱉고 말면 돼요. 아무튼 예, 개인은 좀 양시장을 팔았습니다. 계속 만약에 거품이 발생하잖아요, 시장에. 그럼 개인은 계속 팔 겁니다. 예, 그 당연한 거예요. 개인은 확신이 없어요. 근데 외국인 기관은 자기들이 돈을 쥐고 흔들기 때문에 확신이 있습니다. 쟤들은 종착역을 찍어놓고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돈이 있어요. 근데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고 뒤를 돌아보면 여기 되게 높네 이런 겁니다. 코스피 누적액을 보시면 아직 외국인은 30주로 팔았어요. 과연 돌아올 것인가? 30주로 깨고 계속 매수하기 시작하면 쌍바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블딥까지는 아니지만 쌍바닥이 되면 더블딥이네요. 제가 지금 개소리를 할 뻔했습니다. 더블딥까지는 쌍바닥이 아니고요. 영머리 역경인데 그 반대쪽 어깨가 얼마나 낮은지가 중요하겠죠. 예. 방금 제가 무슨 소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건 다른 유튜버들한테 좀 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넘어가고요. 자, 투자자 예탁금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시정융자랑 같이요. 투자자 예탁금이 계속 늘어나면 이거 되게 웃긴 거예요. 지금 금리가 낮아졌죠. 그럼 전 투자자 예탁금이 더 늘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차 잔고량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공매도 잔고를 보면 더 상환이 됐겠죠. 베고데이션으로 돌아가네요, 다시. 지금 현재 미증시에 대한 그 포트폴리오 구성해 놓은 거 있잖아요. 제가 사려고 포트폴리오 구성한 건 아니고 그 시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추려놓은 종목들이 전부 다 파란색입니다, 진짜. 그 중에 빨간색이 뭔지 아세요? 얘들은 반대입니다. 상승이 초록색이고 하락이 빨간색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길리어드랑 하나, 모더나 두 개만 지금 하락 중이고 이노비어 외에 다른 건 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이시죠? 지금 마이크론 4%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삼성전자를 추종하는 것 같이 보여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유로존도 지금 22의 액션으로 상승하고 있고요. 채권은 미친 듯이 팔아제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제는 금리 하락은 없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원달러는 1% 넘게 하락하고 있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달러를 좀 환전해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WTI가 급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증권 애들 어떡하죠, 걔네? 진짜 걔네 소송당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트코인, 골드 컨트랙, 안전자산들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골드만삭스 어떡하죠? 니들 골드만삭스라서 골드를 엄청 샀을 건데, 샀다고 뭐 광고도 했죠? 금이 뭐, 최후의 통화니 어쩌니 저쩌니 하면. 근데 이렇다고 해서 뭐 금을 내동매매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다가 갑자기 악재가 발생해서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시장은 언제나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한 방향으로만 보고 있지 말고 멀리 봤을 때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장 한번 볼까요? 지금 몇 분 지났지? 보시죠. 자, 코스피입니다. 코스피는 지금 금융투자가 계속 작전을 걸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투자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이틀 만에, 3일 만에 2조를 샀습니다. 2조를 삼성전자랑 코덱스 상승치에 때려붙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단기투자의 달인입니다. 이거 이러다가 보세요. 5천억 샀다가 바로 다 팔죠. 이런 행태가 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샀다가 팔고, 샀다가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샀다 팔고. 진짜 이런 주대없는 놈들 진짜 단타를 진짜 시장을 상대로 단타를 치고 있어요. 어떻게 된 게. 스케일이 다릅니다. 부럽습니다. 사실. 이런 애들이고요. 이거를 외국인이 받아서 랠리를 하느냐를 봐야겠죠. 예, 지금 외국인이 살살살살 돌아오고 있어요.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진짜 미친듯이 막 미친놈 칼춤 추듯이 팔다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그거에 좀 가속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주, 중형주 다 좋았죠. 예, 코스닥은 대형주 위주로 좋았고요. 자, 뭐 볼 게 있나요? 코스닥은 뭐 외국인이 그냥 원웨이로 샀죠. 예, 이때 한번 너네 다 뒤졌어라고 한 다음에 상승. 보세요. 외국인은 결국 살 거였어요, 오늘. 얘들이 시시때때로 변하는 애들이 아닙니다. 방향이 있어요. 데일리 전략이 다 있습니다. 근데 자, 시초가에 올렸다가 한 30분 정도까지 내렸다가 그 뒤부터 올리자라고 그대로 수행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지고 논 겁니다. 오늘 손절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가지고 논 거예요. 예. 아무튼 그렇고요. 삼성전자에 이거 한 발짝 늦었지만 진짜 아쉽죠. 그대로 됐는데 이게 내가 말했을 때 됐으면 얼마나 멋있었겠니 진짜.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 흐름을 예측한 유일한 한 명으로 남을 건데 좀 늦었지만 아무튼 추세선 때리고 내려왔다 정도로 보이고요. 업종만 보고 넘어가시죠. 자, 코스피는 여기 지금 작전 건 거 계속 타고 가고 있죠. 이거는 좀 모양 빠진다. 에이 참 모양 빠진다 이거.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일단 생각은 나니까 상승했어요. 이 노란 선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걸 깨면 좀 급락이 나올 거예요, 아마. 왜냐면 작전을 건 지역이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면, 아니었구나 하고, 실망 매물 플러스 차익 매물이 나올 겁니다. 코스닥은 사실 방향을 절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제. 코스닥은 지금 이미 거품이 발생했어요. 거품 단계에서는 거품의 끝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여기 770이 지금 맥시멈인데요, 현재로서는. 당연히 770만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약간 이렇게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붙어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약간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코스닥. 이것도 맞으면 저 CNN 나오나요? He's realist. 그러면서 트럼프가 소개하면서 그렇습니다. 오늘 댓글을 보니까 한 분이 NHN 한국사이버 결제를 얘기해달라고 하는데 이거는 좀 보류하겠습니다. 좀 보류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여기까지고요. 주말입니다. 주식 생각하지 마시고 가족들하고 편안한 시간. 코로나 때문에 좀 답답하시죠? 외출도 안 되고 놀러도 못 가고 좀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 받은 게 있잖아요. 그걸로 주변 식당에서 맛있는 거 드시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는 주말 동안 좀 목을 쉬어야겠어요. 지금 제가 약간 성대결절이 왔습니다. 저 노래도 못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저 노래는 제 유일한 낙인데 막 이래요. 아무튼 여기까지고요. 주말 잘 쉬세요. 감사합니다.